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제목은 이제 포스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스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 연장선상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닌 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큰 제목으로는 RWKV, 이걸 가지고 락커브라고 저자들은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락커브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RWKV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이탄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살펴볼 모델들은 여기 보신 것처럼 한 11개 정도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최근 2, 3년 또는 이제 금년, 작년에서 나온 모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로 기존의 이제 트랜스포머가 하던 일을 더 효과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포머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런 모델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일부 이제 작은 모델, 그러니까 거대한 모델 중에 이제 SLM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머의 버금가 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만큼 이제 잘하는 모델들이 트랜스포머가 아닌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지금 RNN 기반의 모델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큰 모델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소론이 길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FM이라는 게 있는데요. Attention Pre-Transformer. 트랜스포머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트랜스포머 연산은 이제 디코더 기반의 이제 그 모델인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키밸류 캐시가 인풋이 들어온 개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총 전체적인 인퍼런스 비용을 보게 되면 이제 쿼드레틱하게 인풋 크기의 제곱에 상응하는 그러한 타임 컴플렉스들을 갖는다. 그러니까 RNN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능도 떨어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산이 시퀀셜하게 RNN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학습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거에 대한 돌파구로 나온 게 트랜스포머이고 현재 트랜스포머가 대부분의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 모델리티에 대한 처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딥시크 이야기하면서 또 딥시크 이야기하고 트랜스포머 플러스 이야기하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연구 방향을 봤었고 지금은 이 트랜스포머가 아닌 방식의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관점에서 연구되는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단점 중에 이 셀프 어텐션이 쿼드레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한 가지로 이 AFM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은 키 밸류가 마치 딕셔너리처럼 있고 큐어리가 들어오게 되면 큐어리에 대응하는 키를 찾고 그 키에 대응되는 밸류를 리턴한다. 근데 그게 이그젝트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매칭 스코어에 대응하는 만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키밸류 스토어를 다 가지고 캐시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 방법에서는 키하고 밸류를 먼저 결합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퓨어리를 곱해갖고 곱하는 형식으로 해서 결과를 얻어내겠다. 그러면 키밸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키밸류 캐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져서 빨리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시기에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적인 출력을 만들어낸 그 셀프 어텐션 내유에서 또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 하게 되면 그 각각 헤드에서 출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AFT에서는 하는 게 먼저 키를 노멀라이즈를 하겠다. 그러면서 포지션 인코딩을 하는데 여기 보면 키들이 있고요.
여기 분모가 이제 노멀하지 않은 특수 텀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W 해당하는 게 포지션 인코딩에 해당되는 학습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웨이트를 노멀라이즈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웨이트 노멀라이즈 된 거에 대해서 큐어리를 또 노멀라이즈 해서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큐어리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시그모이드 같은 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해서 알파 t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데 알파 t 프라임이 마치 매칭 스코어처럼 돼서 각각은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이 되고요. 그래서 출력은 밸류 벡터에 대해서 이 매칭 스코어에 해당되는 요 값들이 곱해져서 엘리먼트 와이즈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게 되면 식이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여기 연산을 보게 되면 앞하고 같은 식인데 지금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는데 그 순서를 키하고 밸류를 먼저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기 있는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이게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 연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을 할 때는 먼저 키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하고 큐어리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곱하고 그거하고 밸류 벡터하고 이제 곱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최종 돼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연산의 순서를 키 밸류를 먼저 해버리고 큐어리에 대해서 나중에 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원 위치 간에 포지션 인베이딩 해당되는 웨이트 값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지게 되니까 두 개 벡터에 대한 외적으로 해서 표현하도록 학습을 해버리게 되면 팩토라이즈 된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되는 파라미터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직전에 몇 개까지 S개 이내로만 하겠다.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로컬이 되겠고요. 그걸 갖다가 자기 자신만 하게 되면 현재 리니어 텐션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게 이제 식이 리듀스가 되는 그런 특성도 있고 컨볼루션도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능이 그렇게 기존의 트랜스포머를 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여기 이제 어텐션 프리 트랜스포머 그 셀프 어텐션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하지 않고 그 셀프 어텐션은 키하고 큐어리하고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키하고 밸류를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큐어리를 갖다 곱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텐션을 하지 않는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오늘의 이제 주요 모델의 패밀리의 하나인 RWKB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거 2023년 모델이고요. RWKV는 Receptance Weighted Key Value에서 RWKV인데 얘를 갖다가 락커브라고 읽어주세요 하고 이제 저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락커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신경 안 쓰고 RWKB W가 아니라 KB인데요. 잘못 썼네요. KB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R은 Receptance인데요. Receptance는 이게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지금까지 이해력을 스테이트에 집어넣게 되는데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만큼 유지할 건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LSTM처럼 포게팅하는 정보의 포게팅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그런 역할을 이제 R로 나타내는 거고요. 포지션 웨이팅에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웨이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력하겠다. 근데 K하고 B는 키하고 밸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여기는 키 밸류, 물론 여기 이제 사이즈에, 그러니까 인베딩 차원의 스퀘어 루트 한 걸로 나눠주는 걸 빼버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제 매칭 스코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 지금 밸류 벡터가 되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은 아니고요. 편의상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곱셈을 하려면 이제 브로드캐스팅에 전산해야 되죠. 네. 로테이션을 좀 일관성 없게 어떤 면에 쓰는 부분들이 논문들에서 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텐션 프리 트랜스포머는
앞에 있던 연산이 여기 지금 키하고 밸류에 대한 결합을 하는 건 이런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단순화시켜서 웨이트, 포지션 인베딩에 해당되는 정보를 아까 전에는 이게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라고 하니까 전체 시퀀스 길이에 대해서 그 길이에 대응하는 길이가 아니면 n by n 매트릭스를 그냥 두 벡터로 팩터라이즈 해서 그냥 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더 단순하게 여기 벡터가 있고 여기 위치 차이만큼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도록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팅 팩터가 줄어들도록 멀어지면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라커브라는 녀석은 트랜스포머 모델의 블락하고 비슷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블락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셀프 어텐션이 있고 뒤에 위쪽에 다음 레이어에 MLP가 있는 형태가 되죠. 여기서는 이제 셀프 어텐션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템포럴 믹싱이라고 하고 MLP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채널 믹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RKB라는 값을 계산해서요. 여기서는 이제 WKB 요거 지금 계산이 되고 그다음 R에 대한 값이 반영이 돼서 엘리먼트에서 곱셈이 돼서 출력이 되고 다음 레이어로 가고 이제 스키 커넥션이 있는 형태가 되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인베딩이 돼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되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된 게 타임 믹싱이 되고 또 스키 커넥션이 있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하고 채널 믹싱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나중에 여기 이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어 소프트 맥스 이런 형태로 가게 되죠. 모델에 따라서는 여기 인베딩 할 때 사용되는 인풋 인베딩 할 때 사용되는 인베딩 벡터하고 이제 아웃풋에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인베딩 벡터를 타잉시켜서 똑같이 사용을 해서 하는 모델들도 있어요. 파라미터 개수를 가장 줄여보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되는 위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타임 믹싱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먼저 현재 이게 이제 시퀀셜하게 들어오고 전제가 돼 있는 모델이어서 그 LLM 같은 모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시점이 t, 그 전 시점에 있는 값을 t-1 이렇게 나타내서 믹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라미터 뮤가 있는데 뮤를 이렇게 초기화하고 나중에 이제 얘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된 그 값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4라고 돼 있는데 마크업 4라고 돼 있는데 그 앞에 1, 2, 3가 있었고 자기네가 1, 2, 3는 공개를 하지 않고 4부터 공개를 했고 4, 5, 6, 7까지 나와 있습니다. 7은 금년에 나온 걸 기억을 합니다. 뒤에 보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웨이트를 가지고 입력들을 RKB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프리 트랜스포머에서 했던 것처럼 키하고 밸류를 웨이팅을 해서 먼저 결합을 해버리게 됩니다. 결합을 할 때 원래식이 여기 왼편, 여기 오른편 있는 것 같은 형태로 어텐션 프리 트랜스포머가 돼 있는데 여기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팅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더 작아지는 형태로 좀 단순화를 시켰고 요거에 대응하는 식을 여기 왼편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KB가 있고 웨이팅 팩터, 웨이팅에 대한 값이 있는데 과거에 대한 값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수의 거리에 따라서 더 작은 값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KB에 대한 정보를 더 감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지금 T 위치에 이제 value하고 K를 가지고 결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일종의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도 볼 수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RNN의 형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계산을 이렇게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컨볼루션을 나타내면 이와 같이 A에 해당되는 건 여기 4에 해당되는 거고요. B에 해당되는 분모에 해당되는 건데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락커브 포화 같은 거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이런 형태로 그냥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전 스테이트가
A와 AT-1, BT-1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AT, BT 이거 업데이트돼서 만들어진 거지. 요 값들을 가지고 여기 WKV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 값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타임 믹싱 레이어에서 만들어져서 이 채널 믹싱 레이어로 넘어가게 돼요. 그 아웃풋이 이제 되는 거는 이렇게 된 값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는 여기 이제 요 값에 대해서 여기 아까 R이라는 게 리셉턴스라고 했죠. 리셉턴스 얼마만큼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게이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W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넘어가게 되죠. 게이팅을 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넘어가고 채널 믹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직전의 이제 값과 그다음에 현재 값에 대해서 믹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렐루의 결과를 제곱을 하고 웨이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지요. 그다음에 그 넘어왔던 값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K에 대해서 렐루를 적용했던 거고요. 여기는 리셉턴스에 계산되는 리셉턴스는 아니고 R에 대해서 계산된 값이죠. 일종의 얘도 리셉턴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게이팅인데, 그러니까 게이팅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을까? 트랜스포머의 그 키밸류 큐어리는 되게 이제 나이스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깨버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변환을 해서 뭔가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원하는 입출력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어, 여기 보면 receptance weighted key value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직전 시점, 현재 시점, 그 다음 시점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가 토큰 시프트라는 게 t 시점에서 보게 되면 t-1과 t에서의 값을 믹싱을 해서 그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타임 믹싱 레이어 넘기고 여기서 WKB가 계산이 되고 그 결과가 게이팅이 돼서 그 다음 레이어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레이어도 여기서도 믹싱을 하게 되죠. 토큰 믹싱을 하고 내보내는. 채널 믹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실제 채널 믹싱이라는 거는 원래 채널은 채널이 여러 개가 있고 결과를 여러 개 채널이 텐서에서 보면 있고 그걸 믹싱하는 건데 그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걸로 보입니다. 여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락커브 4였고요. 이제 5부터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글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A, B, C, D까지 가고요. 그다음 E, F, G로 그래서 이글, 핀치, 우즈라고 이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해봤더니 그래서 되게 재밌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커브 5라는 건 이제 멀티 헤드를 써요. 나누어서입니다. 하나의 벡터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벡터로 하고요. 스테이트를 벡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트릭스로 그냥 관리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게이팅을 여러 가지 게이팅을 하고 있는데 게이팅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G라는 게이트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G라는 게이트가 들어가고 앞에 락커프하고 비교하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W가 얘는 이제 따로 이제 추가가 됐죠. 여기 이제 보면 올라가는 선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믹싱을 할 때 그냥 고정된 웨이트로 학습된 웨이트로 믹싱을 하는데 여기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믹싱할 때 요게 입력 x와 xt와 xt-1의 정보가 사용이 돼서 믹싱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파라미터로 들어갔네. 파라미터로 들어가고 믹싱이라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노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노테이션을 쓰게 되는데 얘가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벡터기 때문에 엘리먼트 그러니까 차원 단위로 차원별로 믹싱을 하는 파라미터를 이제 별개로 이제 쓰게 되는 형태로 돼 있고 RKB 이것들 게이트들을 볼 수도 있고 변환을 볼 수도 있고 G라는 새로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 믹싱을 합니다. 노테이션 이렇게 썼어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러프라고 합니다. 이 노테이션 이런 어, 용어는 이제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죠. 근데 W는 이제 오메가에 대한 익스포넨셜 한 것을 네거티브로 해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값이
이게 되게 작은 값,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값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1보다 작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과거의 정보를 계속 이제 감쇄를 디미니시 시키면서 가게 되어 있는데, 디미니시 컨트랙션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키 밸류에 대한 정보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스테이트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 유지를 할 때 여기가 지금 1부터 해서 t-1까지, 그러니까 키 밸류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누적을 해 가는데, 여기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죠.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면 원소 단위로 하게 돼 있고, 차원별로 돼 있고, 그게 여기에서 W 값을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보다 작은 값이 돼서 컨트랙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그냥 스테이트 값이 계속 커져 버리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는 익스플로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이제 줄이도록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를 결합해야 하는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락커 4에서 한 건데, 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바꾸었다. 그 다음에 K하고 B가 곱해지는 형태가 뭐가 되냐면, 여기는 지금 형태가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컬럼 곱하기 로우 벡터가 곱해져서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형태로 스테이트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은 여기 그 다음에 나가게 돼. 그러니까 연산의 형태를 이와 같이 웨이티드 키 밸류, 지금까지 키 밸류에 대한 정보를 누적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하겠다.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토큰 시프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포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도 토큰 시프트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러프라는 노테이션을 썼죠. 그 다음에 채널에 있어서도 채널 믹싱도 앞에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글의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이트가 더 생긴 거예요.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WKB 부분, 여기가 이제 믹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입력에 대해서 직전 입력과 현재 입력에 대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거고, 그 인터폴레이션 어느 위치에서 잡을 건지가 학습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와 같이 스테이트가 매트릭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출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보내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스키 커넥션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를 얘는 이제 헤드별로 여러 개 나눠서 이제 관리를 너무 크게 되면, 전체를 가지고 되면 n by n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하게 되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64 by 64 매트리스 형태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걸로 해서, 스테이트를 매트릭스로 관리할 때 메모리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 그 이제 5하고 6가 이제 같은 논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는 이제 핀치라고 합니다. 핀치는 여기 있는 새 모양이 굴색, 굴뚝새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골든 핀치라고 하는 그림, 어떤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 있죠. 아, 아마도 이 핀치가 그 찰스 다인이 어디 가서 그 진화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갈라파고스 섬들마다 이 핀치가 뭐 다른 모양이었다. 핀치의 부리인지 뭔지가 다른 모양이 되는 거죠. 아마 핀치가 이제 그 핀치일 겁니다. 그래서 이글 다음에 이 다음에 F에서 핀치라고 지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타임 믹싱하고 토큰 시프트를 할 때 데이터 드리븐 펑션을 쓰겠다. 아까 전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그냥 그 학습된 파라미터로 웨이팅을 해서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여기 부분을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로랭크 어댑테이션, 로라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LLM 모델에 로라를 써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튜닝을 하는데, 로라가 로랭크니까 매핑을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더 낮은 차원으로 매핑을 했다 큰 차원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원래 차원에 해당되는 거를 더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로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프트가 직전 것과 현재 것에 대한
걸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합을 하는데 요거에 그 데이터의 값이 들어가서 웨이팅 팩터가 결정이 되고 웨이팅 팩터를 그 결정이 될 때는 이와 같이 로라를 써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믹싱을 하는데 데이터의 데이터 값을 보고 믹싱을 하도록 그 고정된 쓰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디펜던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DDLOP라고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연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게 되면 A 행렬, A 그 프로젝션, B 프로젝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더 낮은 차원으로 보냈다가 원래 차원을 복구를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람다가 또 파라미터가 되고요. 이렇게 지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믹싱을 한다. 게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핀치를 보게 되면 이런 모델로 돼 있고요. 이 모델로 돼 있고 여기 특징을 보게 되면 믹싱을 할 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믹싱을 하는데 로라로 해서 어, 구현을 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앞에처럼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고요. 아니다. 여기는 이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는 이렇게 좀 바꿔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웨이트들을 갖다가 계속 음, 이제 곱해서 다이고널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믹싱 부분이 있죠. 채널 믹싱 부분은 이렇게 된 부분으로 돼 있고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락 오브 6에 대해 6를 하면서 이제 앞에 이제 4, 5하고 6하고에 대해서 5에 대해서는 모델을 0.4 빌리언, 1.5 빌리언, 3 빌리언, 7 빌리언 만들어 봤고요. 핀치도 1.6 빌리언, 3 빌리언짜리 만들어서 성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 트레이닝 시간 대비 애큐러시를 봤더니 이 빨간 것과 지금 X표로 되는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수록 이제 시간이 적게 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비교되는 만바, 우리 앞에 이야기한 만바나 텔콘보다 낫네요. 라마2의 7 빌리언보다도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더라. 그러니까 작은 모델에 대해서는 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 모델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여러 개 다국어이고 영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라마가 좀 낫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작은 모델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델이 가능한데 계산량이나 이 시간이 또 메모리 요구량이 효과적이다. 여기 보게 되면 메모리 요구량을 봤는데 핀치를 봤더니 메모리 요구량이 되게 작죠. 그러니까 만바보다도 작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어텐션 보든 프로를 사용해서 이거 하게 되면 되게 효과적이잖아요. 그것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작더라. 근데 엑스큐션 타임을 봐도 핀치를 보게 되면 핀치가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여기는 지금 만바인데 만바보다는 약간 시간이 더 걸리고 만바 2보다는 적게 걸리는데요. 플래시 어텐션을 하게 되면 시퀀스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플래시 어텐션을 쓰더라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러한 핀치 모델이나 여기서 만봐도 마찬가지로 리니어하게 이 시간이 증가하는 그래서 되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2024년 논문이었던 것 같고요. 2025년 올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락하고 세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제라고 이름 줬어요. 그래서 EFG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리니어 타임이고 컨스턴트 스페이스는 키밸류 캐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어테인션 프리고요. 전체가 RNN 모델인데 2.9 빌리언 모델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3.3 빌리언짜리 모델의 소타만큼이 되더라. 음, 영어에 대해서도 뭐 잘하더라.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이제 트랜스포머 뭐 디코더 기반의 모델처럼 이제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앞에 있고 셀프 어텐션 대신에 멀티 헤드 어텐션이든 그 대신에 타임 믹싱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채널 믹싱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파라미터가 좀 더 생겼어요. 게이팅하는 파라미터가 더 생겼습니다. 앞에서는 G, R, W, K, B 있는데 A라는 것도 더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티드 키 밸류를 어떻게 그냥 유지를 하고 웨이티드 키 밸류가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제 직전에 있는 스테이트 값을 현재 들어온 녀석에 대한 키 밸류를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값을 사용해서 게이팅을 해서 이제 내보내고 그게 이제 다음 어, 채널 믹싱 레이어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얘들을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의 관점 또는 RNN의 모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있죠. 히스토리가 하나의 스테이트로 관리가 되죠. 어떤 때는 벡터로 관리가 되고 어떤 때는 매트릭스가 관리가 되는데 우리 앞에 봤던 알트 4, 5, 6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가 이런 형태로 관리가 그냥 되었던 거예요. 근데 7에 와서는 앞에서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웨이팅 팩터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스테이트는 여기 스테이트라고 나타내져 있는 게 WKB라고 했던 것들을 말해. WKB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들.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봐서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벡터와 벡터의 외적을 했죠. 외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히포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가다가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조금 약하니까 다이고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랭크 매트릭스를 더해서 하는 형태로 갔었잖아요. 여기도 비슷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로랭크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로우 랭크 매트릭스인데 랭크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이거고요. 여기 로우 랭크 매트릭스를 더하는 식으로 해갖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익스프레스 파워를 늘려서 하겠다라는 걸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서 W는 여기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이제 벡터로 만들어지는 거고 얘들이 이제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로우 랭크가 돼. 음. 얘는 이제 직전 스테이트고 현재 새로운 스테이트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여기가 디케잉하는 팩터가 되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새로 들어오는 키 밸류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우리 앞에처럼.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락커브 6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스테이트 여기가 기존 여기까지 해서 기존의 스테이트고 여기가 이제 웨이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점에 따른 웨이팅이 되게 되는 거고 여기는 뉴 스테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현재 시점에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얘를 굳이나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앞에서. 근데 얘는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아니라 다이고널 플러스 랭크 원짜리 벡터를 매트릭스를 더해주는 거, 빼는 거랑 더해주는 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GT 트랜스포즈 BT라고 되어 있는데 GT를 마이너스 K 해시를 하고 BT는 K의 그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 엘리먼트 그 멀티플리케이션 AT라고 되어 있는데 K하고 K를 같이 쓰게 돼 있죠. 그럼 학습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디렉션을 어떤 디렉션을 같이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방향성을 줘서 뭔가 이제 그 서치 스페이스 또는 이제 웨이트 벡터들의 스페이스를 제한을 해서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 여기 보면 디렉셔널 코이런트라는 걸 쓰고 있죠. 그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벡터인데 GT하고 BT를 학습을 해서 여기 GT하고 BT를 넣어야 되는데 얘를 KT 트랜스포즈를 하나 한 거고요. KT를 하나 쓴 거고 K 햇을 쓴 거고 여기는 K 헤드하고 B라는 BT라고 하는 벡터를 갖다 곱해주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갖다 주면서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파라미터 개수를 더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오버피팅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하게 될 때 기존의 스테이트에 이런 것만 썼는데 요 값들이 일보다 작은 값들이 들어가서 어테뉴에이션 이게 작아지도록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랭크 원짜리 매트릭스를 빼주는 형태로 하도록 한다는 게 라커브 7 크루즈 모델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 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토큰 시프트나 그 그다음에 채널 믹싱에서 리셉턴스 게이팅을 하는 걸 없애버렸고요. 로랭크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거. 우리 앞에 로랭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때 로랭크 어댑테이션 하는 모듈을 썼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모듈에 있어서 어떤 게 되도록 하냐면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키 값을 곱해주게 되면 키를 결국은 뭐냐면 키를 주면 밸류가 나오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키하고 밸류, 그러니까 키하고 밸류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스테이트로 나타내더라도 거기에다가 키를 주게 되면 대응되는 밸류가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에서 그냥 하던 게 뭐냐면 키에 해당되는 큐어리가 들어오면 밸류를 넘겨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쓰게 돼 있고 내부적으로 그냥 인터널하게 그러니까 룹을 돌게 될 때 안쪽에서는 뭐가 되도록 하냐면 이와 같은 형태의 키가 들어가면 그에 대응되는 밸류가 스테이트의 키가 곱해졌을 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로스 펑션을 하고 얘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이제 학습이 내부적인 룹에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모델이 이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타임 믹싱도 여러 가지를 쓰게 돼 있죠. 인터폴레이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그 로라라는데 아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로라 썼잖아요. 그런 로라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어, 카파가 만들어지고 K의 틸드가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레이어에서 이제 값이 준비가 돼서 웨이트 프레퍼레이션이라는 게 이 값들이 만들어지고 그 값이 WKB를 계산하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연장선상에서 계속 여기 아랫부분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전체 이제 합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게이팅을 하는데 사용되는 웨이트들을 이제 결정을 해놓고 또 그게 여기 지금 WKV라는 부분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바깥쪽 부분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쪽 부분 WKV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를 갖다가 만들 때 아까 전에 다 계산해 놓은 거죠. W 계산돼 있고 A 그다음에 카파에 해당되는 부분 계산돼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기존 스테이트 이제 줄이고 새로운 스테이트가 반영되는 형태로 가게 돼 있고 출력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계산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요거 한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 요거 계산할 수 있도록 지금 녹색 부분에 있는 부분 계산해 놨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계산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나오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출력 해당되는 부분 여기 타임 믹싱 레이어에 대한 출력을 한다. 그러니까 채널 믹싱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게이팅을 하는 부분이 WR이 있었는데 그걸 부분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렇게 지금 했다는 좀 더 단순화시켜서 왜 했을까? 그렇게 해도 성능이 나오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기는 이제 로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키웠다가 익스펜션 시킨 다음에 다시 온 차원으로 보내는 걸 썼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다른 형태가 되겠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제 락커브 월드 토크나이저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코퍼스를 구성을 했고 모델도 이제 B1, B2, B2.1, B3에서 모델들도 나름대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뭐 그냥 그 전에 있는 모델하고는 좀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제 작은 사이즈 모델 0.1빌리언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LM2라는 게 이제 135 밀리언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 작은 건데 그거보다 좋을 때도 있더라.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Q1 모델이 0.5 빌리언으로 비교했을 때 얘가 이제 더 좋기도 하고요. 뭐 Q1이 좋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1.5 빌리언 했을 때 보게 되면 not bad. 그렇죠. 그러니까 Q1 2.5에 뭐 3.0이 나왔죠, 이미.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세븐 여기서 보게 되면 2.9 빌리언을 했는데 Q1이나 라마 3.2나 이런 모델들의 같은 사이즈의 모델보다 not bad, better than 이런 형태의 이제 특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모델 작은 사이즈,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스테이트 베이스 모델들이
잘할 수 있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여기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1.5 빌리언의 액큐러시고요. 여기는 2.9 빌리언인데 여기 보면 Q1 2.5 빌리언짜리가 꽤 괜찮은 모델인데 그러니까 Q1 2.5에 3빌리언짜리보다 성능은 비슷하지만 컴퓨테이션량은 되게 적도록 돼 있죠. 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나중에 새로운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기반의 또는 RNN 기반의 모델들이 어, 지금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테이션 시간, 인퍼런스에 대한 컴퓨테이션 시간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만바 모델 되게 이제 좋은 모델로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지만 만바 모델은 그 토큰 위치가 토큰이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이게 잘 로스가 커져버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만바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시퀀스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얘는 이제 락커브 모델들은 되게 잘하더라. 전체적으로 모델들이 잘하고 있는데 어, 만바 2는 그래도 잘 가고 있네요. 근데 이제 로스를 보게 되면 라카브 세븐 같은 게 훨씬 로스를 적게 하면서 잘하고 있더라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간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시간을 봐도 라카브 세븐이 되게 이제 좋은 것처럼 보이죠. 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세븐이죠. 이제 31비트짜리 플로팅 포인트 쓴 거고 그다음에 플래시 어텐션이 그 시퀀스 길이가 작을 때는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뭐 4K 이상 지나가게 되면 플래시 어텐션 예를 갖다가 지금 H100이면 되게 좀 거기에 특화된 모델이 플래시 어텐션이 버전 3잖아요. 그거 쓰는 것보다도 또 잘할 수도 있네 하는 걸 보여준. 그래서 빨리 계산량을 줄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해봤어요. 이미지에 대해서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를 갖다 그러니까 이미지 인코드 세 가지를 썼어요. 이걸 붙여갖고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걸 해봤더니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락커브 기반의 방법들,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들이 나오고 만바 기반의 방법들이 뭐 이미지나 다른 모달리티에 적용되는 것처럼 락커브 기반의 방법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논문들 보면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RWU라는 게 RW, LRU라는 게 있어요. 리니어 리커런트 유닛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2023년에 나온 건데 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RNN을 잘 조정을 하게 되면 SSM 모델들 S4나 S5 이런 모델들 S6에 해당되는 게 S6를 사용하는 게 만바잖아요. 그런 것만큼 잘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논문의 특징은. 그러니까 리커런트 유닛인데 리커런트 유닛에서 난리니어리티가 있잖아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거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RNA 모델 레이어에 이제 복잡하게 계산하는 걸 갖다가 다이고널 리커런트 매트릭스를 쓰겠다. 그러니까 다이고널 매트릭스는 되게 단순하게 계산하는데 대신에 컴플렉스 넘버를 쓰겠고 익스포넨셜 적용하겠고 노멀라이즈 하겠고 요거 하는데 아이겐 밸류를 갖다가 어떤 조건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 조정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A 해시라는 게 여기가 지금 어테뉴에이션에 해당되는 거 직전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반영되는 팩터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런 형태로 복소수로 지금 돼 있어요. 복소수로 돼 있는 게 곱해지고 이런 형태로 했더니 성능이 not bad. RNN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제약 조건을 주게 되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만들 수 있었어.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ICLR에 실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원래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히포라는 것, 히포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히포에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니셜라이즈를 어떻게 해? 처음에 그렇게 이니셜라이즈 하고 다른 걸 바꿨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제약 조건을 풀면서 가고 있었죠. 그다음 거기에서는 뭘 하냐면,
샘플링에 대한 인터벌을 갖다 학습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정을 하든지 학습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있어야 돼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는. 근데 RNN 기반의 모델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없이 이런 조건만 집어넣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전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쓰게 되는데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익스포네셜 펑션인데 이미지론이 익스포네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복소 지수함수를 쓴 다이고널 매트릭스 지수를 사용하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써서 스테이트 기존의 스테이트를 반영을 하고 뉴 스테이트는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 감마를 또 이렇게 그냥 하도록 노멀라이즈 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러한 레이어 그러니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리커런트 레이어가 있는데 리커런트 레이어를 난리니어스에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냥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의 레이어를 집어넣는 것을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코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형태로 했더니 오, 그 전에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들이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런 성능을 갖는데 기존의 모델에 이제 하이퍼 탄젠트 나뉨리니티를 썼을 때 비해서 꼭 없애버렸더니 각각의 지금 네 개 지금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거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이제 그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아까 전 앞에 했던 여기가 지금 다이고널 매트릭스잖아요. 요걸 했더니 또 성능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이겐밸류 같은 걸 이제 조정을 하고 그다음 감마 노멀리제이션을 적용했더니 그냥 원래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여기 근접하는 그러한 원래 거에 대해서 이제 근접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이더라. 물론 떨어질 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RNN을 잘 사용, 리니어 리커런트 유닛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요걸 하나 더 있네. 요거 하는데 이제 계산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 최단점은 뭐냐면 학습을 할 때 패러렐하게 할 수가 없는 게 단점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완화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완화를 시키는 게 필요한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이러한 패러렐리즘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이와 같은 다이내믹스 이퀘이션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두 개 하면 돼요. 물론 여기 지금 아, 다트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 노테이션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3에 해당되는 요거에 해당되는 값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거 하나, 둘, 세 번 시퀀스를 가야 되는데 두 번 시퀀스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연산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8개 단계가 있게 되는데 8개 그냥 그걸 갖다 세 번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기서는 난리니어리티가 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리니어하면 이런 패러렐리즘도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러한 걸 가능성을 보였고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혹하고 그리핀 모델을 볼 건데 거기에서 리얼 게이티드 리니어 리커런트 유닛이라고 해서 RU, LRU라는 이제 그 레이어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리니어 리커런트 레이어. 요 기존 스테이트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근데 여기 난리니어티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게이팅을 하게 돼 있어요. A라는 걸로 AT라는 걸로 게이트가 돼 있고 IT라는 걸로 게이팅. 게이팅하는 여기 지금 RT, IT라는 게 게이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AT라는 게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AT가 여기서 또 믹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학습되는 대상인데요. A는 1보다 작은 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C는 상수예요. 정해진 값이에요. 8 썼다고 그랬어요. 실험에서는. 근데 여기는 RT는 여기 리커런트 게이트에서 나온 값이고 이런 걸 썼어요. 게이팅하는 걸 하고 여기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 사용하지 않고 리얼 밸류만 가지고 하는 걸로 하는데
게이팅하는 걸로 해서 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값들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킬 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복소수를 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복소수를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S4에 대해서는 여기 이러한 값들이 사용되고요. S4D나 S5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단위원에 거기 있는데 쓰고 LRU는 이런 거기 부분에 큰 값을 가지고 있고 S6는 이렇게 스칼라 그러니까 리얼 값을 돼 있고 어, 리얼 밸리드 게이티드 LR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값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값으로 되어 있다. 실수값만 쓰게 되어 있죠. 음. 이게 이제 저 방식은 그 전에 나왔고 이 구글의 저자들이 이제 작년에 한 건데요. 호크하고 그 그리핀인데 여기 모델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크하고 그리핀은 같은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호크는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여기 이제 셀프 어텐션 대신에 템포럴 믹싱 블락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MLP 레이어인데 MLP에 대해서 여기 보면 게이티드 MLP 갤루를 쓰고 있습니다. 갤루를 쓰고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더 동과시키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바뀌어 있는데 노멀리제이션에서 여기 부분이 다른 걸로 쓰이고 있는데 앞에 봤던 모델들 라커브도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리커런트 유닛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호크인 경우에 이건데 여기가 이제 게이팅 하는 데 사용되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여기에 컨볼루션에 만바에서도 컨볼루션 하잖아요. 컨볼루션 필터 가장 되게 작은 걸로 쓰죠. 여기서 4짜리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접한 정보로에 대한 결합을 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RG, 그러니까 리얼 밸리드 게이티드 LRU를 갖다 여기서 쓰게 돼 있고, 요게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크는 이제 MLP하고 리커런트 블락인데 리커런트 블락이 RG LRU가 되는 거고, 그래피는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쓰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다가 리커런트 블락도 쓰고 로컬 어텐션 하는 거 써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섞어서 쓰는 겁니다. 뭐 성능은 거기에 달라지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여기 보면 리커런트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고 MLP 블럭이 있고 템포럴 믹싱 블럭이 있는데 템포럴 믹싱 블럭에 이와 같이 요 블럭이 쓰인 거지. 아우지 LRU가 쓰이는 게 어, 이런 블럭들이 쓸 수 있는 게 코크하고 그리핀입니다. 성능이 되게 이제 좋은 성능이 이제 나왔어. 그 구글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물론 다른 데서 만들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호크 같은 경우는 리커런트 유닛을 이와 같이 쓰는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리커런트 유닛을 쓰게 될 때 파라미터 개수를 몇 배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핀은 여기서 뭐라는 얼터네이팅 하는데 레지듀얼 블럭을 아까 전에 봤던 그러한 어, 그 RG, LRG도 쓰지만 멀티쿼리 그 어텐션을 로컬 멀티쿼리 어텐션을 사용하는 그런 블록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쓰는 모델들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멀티 헤드 어텐션은 헤드별로 이렇게 키 밸류 벡터가 다 따로 있는데 멀티쿼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헤드별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이제 헤드가 동일 아니지 모든 헤드가 키 밸류를 이게 하나짜리인가 둘짜리인가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 개 있죠. 이게 멀티플 헤드인가 좌우지간 키 밸류를 갖다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세트만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개수를 줄이는 거고요. 파라미터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실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텐션 하는데 어텐션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해서 로컬 어텐션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쓴 게 그리핀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봤던 맘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템포럴 원디 컴포지션하고 실루를 하고 여기서 S6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스테이트를 관리를 했었죠.
RWKB에서는 여기서 이제 토큰 시프트를 해서 믹싱을 하고 여기서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여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런 것들이 되고 WKV가 계산이 되고 요 값들이 들어가서 리셉턴스에 해당되는 걸로 게이팅을 해서 출력이 만들어지는 형태였죠. 근데 여기서 혹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템포럴 원디 컨볼루션 작은 거 쇼트 컨볼루션 하고 여기에 RGLR을 쓰는 그런 모델 쓴 게 호크 모델. 요걸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쓴 걸로 크런트 젬마 모델이라는 게 나왔고 젬마가 이제 혹그 그리핀을 써서 모델을 학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LLM 모델에 젬마라고 작은 모델 있잖아요. 리커런트 젬마는 이렇게 돼 있는 그리핀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로스하고 스피드를 보게 되면 어 멀티 멀티 쿼리 어텐션을 쓰는 이제 그거하고 호크하고 그리핀을 보게 되면 로스를 봤을 때는 그리핀이 좀 커요. 아니지. 포크가 좀 크죠. 그다음에 그리피는 어, 더 작게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멀티코리어 어텐션을 쓰는 거 정도 이제 줄일 수가 있더라. 근데 속도를 보게 되면 어떻죠? 속도를 보게 되면 처리량, 초당 토큰이 생성되는 걸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높이가 큰 게 좋은 거지. 코프가 연산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멀티컬리 어텐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고 브리피는 포크하고 멀티컬리 어텐션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약간 개선되는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능도 비슷하고. 그래서 모델을 봤는데 멀티컬리 어텐션 여기 이제 6빌리언 라마 2하고 비교를 했어요. 13빌리언짜리가 있는데 13빌리언이 에 대해서 여러 가지 LLM 벤치마크에 돼 있는데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핀을 보게 되면 요거는 좀 못하지만 다른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가장 좁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아닌 모델들에 있어서 성능이 좋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그리핀 같은 경우는 멀티쿼리 어텐션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걸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계산량은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런 모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빼고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델타 네트워크는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니어 트랜스포머가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이 왜 늘어지느냐 트랜스포머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익스포넨셜을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키 밸류에 대한 그 내적에 대해서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걸 커널 트릭을 써서 익스포넨셜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면 계산이 이렇게 이제 가능해진다. 음. 그리고 이제 순서를 그 밸류하고 키하고 먼저 그냥 곱해주고 하게 되면 매트릭스 연산할 때는 계산량이 확실히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연속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리니어 텐션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커널 펑션을 쓰는지가에 따라서 원래 인피니트하게 해야지 원래 그 이론적으로 보면 인피니트 무한 차원의 벡터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하는 걸 쓰게 되면 스테이트가 여기 있는 파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우리 앞에서 이제 많이 봤던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되는 형태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마냥 더하고 있는 형태처럼 보이게 되죠. 어찌됐든 리니어 트랜스포머는 이런 형태의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가 있다. 근데 값이 계속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그 델타 네트워크에서는 큐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밸류가 키가 아니 저장할 때는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가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 키 밸류 스토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요거 원래 기존 스테이트에 새로운 입력에 대한 키 값을 곱해주게 되면 그 밸류가 나오도록 요거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얘를 학습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쓰면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트를 쓰는 걸 델타 룰이라고, 델타 업데이트 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드로프 러닝 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냥 그레디언트 디스턴법 쓰는 건데, 이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이런 형태가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스트 할 때는 요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 전개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식을 조금 더 전개를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요 식이 돼요. 이렇게 계속 전개 그냥 푸는 거예요. 풀어보게 되면 요 식이 되는데 이 식을 보게 되면 기존 스테이트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만큼 반영할 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마이너스 베타에 KT의 KT 트랜스포즈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요게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요만큼 빼지잖아요. 그렇죠? 그 요만큼을 빼고 요만큼을 더해주는 형태로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된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델타 네트워크에서는 키 값이 들어가면 밸류가 나오도록 하는 게 잘 되도록 학습을 시킨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뒤에 오늘 이제 타이탄스에 보게 되면 타이탄에서는 이제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모델에서 갑자기 툭 튕겨 나온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누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 또는 생각이 그 트렌드, 현재 연구 진행 상황들, 모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아이디어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시점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논문들에 대해서 그 팔로우를 하고 킵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연구를 하려면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히든 스테이트고 이게 디케잉 팩터에 해당되는 거고요. 새로운 정보가 요만큼 새로운 키 밸류에 해당. 그리고 베타만큼이 반영이 되고 베타만큼이 빠져가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익스플로전이 생기잖아. 값이 계속 커지지 않고 새로운 정보가 유지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델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델들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델타 네트워크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룰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델타 룰을 적용하는데 큐어리 키가 계산이 되고 밸류가 계산이 되고요. 베타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레이어에서 룰을 적용할 때는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템포럴하게 계속성 이런 걸 썼잖아요. 그런 트릭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변환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노멀라이즈를 했어. 웨이팅 하는데 노멀라이즈, L2 노멀리제이션 했죠. 그 퓨어리나 키나 얘들은 그냥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응되는 게 이거잖아요. 퓨어리가 키가 곱해져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출력을 만들어낼 때는 큐어리에 들어가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업데이트인데 이제 사용되는 이 매트릭스 여기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다르죠. 그 다음에 밸류에 대한 것도 있고 베타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 부분만 바꿔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델타 넷은 그래서 이제 실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냥 스위치 글루를 썼죠. MLP를 쓰는데 이제 액티베이션 이렇게. 그래서 델타 넷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스테이트 업데이트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 출력은 큐어리가 들어가면 이제 큐어리가 스테이트 곱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우리가 이미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지 현재 기술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뤘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게이티드 델타 네트워크라는 건데 게이팅을 하는 거예요. 게이팅을 하는데 어떻게 게이팅을 했냐면 여기 보면 원래 델타 룰에 있어서요. 여기 지금 알파 T라는 게 디케잉 팩터 알파 T가 학습이 돼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랬더니 더 나은 성능을 이제 보여줬던 거예요. 요거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매번 고정시켜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뭐가 되죠. 그게 이제 게이티드 델타 네트워크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게이티드 델타 네트워크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봤던 곡을 써서 요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어요. 노멀리지하고 MLP. 여기서 이제 수익식으로 MLP가 적용돼서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어떤 걸 썼냐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요. 게이티드 델타 네트워크 H1 이거 H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건데 여기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에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써요.
다시 노멀라이제이션만 하지 말고 슬라이드 윈도우 텐션을 해서 한 모델을 H 모델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2 모델은 뭐랬냐면 여기 블락에 만바 블락을 만바 2 블락을 집어넣었어요. 만바 2 블락 집어넣고요. 게이티드 델타 네트워크를 집어넣었어요. 이거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성능들을 봤더니 그냥 게이티드 델타 룰을 썼을 때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하고 리저닝 관련된 커먼센스 제로셋 커먼센스 리저닝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봤더니 그냥 해도 잘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거 여기 진한 거가 잘한 건데 잘하더라.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어, 괜찮은 경우들이 있더라. 누가 특별히 이제 좋다는 건 아니고 그렇더라. 이 삼바하고는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하고 했는데 크기는 같은 걸로 했겠죠. 같은 걸로 했는데 어, 퍼플러스 때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애큐러시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게이티드 델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성능을 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TTT라는 모델인데요. TTT라는 모델은 뭐라냐면 레이어의 스테이트가 어떤 형태들은 이제 이러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또는 리커런트 RNN 계열의 모델들은 스테이트 기존에 입력되었던 정보를 스테이트에 저장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테이트가 어떤 벡터나 매트릭스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2024년 모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델에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스테이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력에 대한 정보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모델에 뉴 데이터가 들어오게 그 토큰이 주어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요거예요. 여기는 이제 스칼라 디케잉 팩터도 들어가긴 하는데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스테이트를 갖다가 밸류로 그냥 밸류들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델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타이탄스 모델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누군가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새로운 어프로치들을 그냥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볼루션 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독특한 독창적인 것보다는 여기서 사용되는 아이디어가 또 다른 곳에 도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논문들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스테이트를 모델로 머신러닝 모델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학습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어떤 F라는 모델이 있는데 모델이 뭐 단순한 모델을 뭐 MLP 뭐 두 레이어짜리 또 하나짜리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 모델을 만드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업데이트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입력이 들어오는 게 새로운 현재 입력이 새로운 토큰이 들어온 거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냐?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로스 펑션을 정의하죠. 로스 펑션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정의할 때는 새로운 입력에 커럽티드 된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커럽션 돼 있는 걸 갖다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깨진 게 있으면 원래 걸 잘 복원할 수 있도록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뒤에서는 좀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마치 메타러닝에서 하는 것처럼 메타러닝에서는 밖에서 모델을 정의하고 안쪽에서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학습하는 아우터룹에서 학습하는 파라미터들과 이너룹에서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다르죠. 아우터룹에서 학습하는 파라미터들은 마치 이너룹에 있는 녀석, 이너룹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보이는 거고, 아우터룹에서는 이너룹에서 학습되는 파라미터들이 이미 구동되어 있는 상수처럼 보이도록 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너룹에서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모델들을 학습하는 게 이너룹에서 학습이 돼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커럽션을 시키는 걸 어떻게 하지? 커럽션을 시키는 걸 갖다가 뭐 어떤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로우랭크 프로젝션을 시켜버려.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로우랭크 프로젝션 시키는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는 거고요. 프로젝션을 시켜버리고 얘가 학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되는 것도
원래 데이터를 갖다가 다른 이제 모델로 다른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프로젝션 시켜버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로랭크로 프로젝션 된 것을 모델에 집어서 넣어서 나온 그런 벡터와 원래 녀석을 또 이제 여기 보면 레이블 뷰로가 되어 있는 컨스트럭션 레이블이라고 하는 요걸 프로젝션 시킨 것과의 로스가 최소화되도록 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하는 일을 만들지? 트랜스포머에 키밸류를 그때 쓴다는 게 어찌 보면 말이 되지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해갖고 이제 매핑 펑션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펑션을 통해서 원하는 입출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만들어낼까? 아이디어는 이제 발전시키는데 커럽션 된 걸 갖다가 리커버리 하는 그런 모델로 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나? 그 컬옵션 어떻게 시키지? 여기서는 프로젝션 한 다음에 이게 복원하는 거다. 프로젝션 하는 게 결국은 어떤 피처 익스프레션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출력을 만들 때는 다른 프로젝션 매트릭스게 돼. 그 다른 프로젝션 매트릭스게 되면 새로운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도 이게 아웃풋 만들어내는 것도 쓰이고 그다음에 이런 그 학습하는 것도 그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 다 보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플렉시빌리티를 집어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미니 배치를 써서 원래 이제 시퀀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니 배치를 써서 미니 배치 단위로 패러렐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TTT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겠다는 소리.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리니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여기는 리니어 모델을 쓰는 거고 MLP 쓰게 되면 그 MLP 레이어를 써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트릭 러너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난 파라메트릭 러너를 쓰게 되는 게 있는데 파라메트릭 러너를 쓰는 경우는 어 히든 스테이트가 고정된 크기로 그 파라미터 개수로 그냥 정의가 되는 거고요. 난 파라미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 중에 파라미터 모델은 함수가 정해지는 거고 난 파라미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함수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라미틱하게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했던 리니어하게 하든지 MLP를 쓰는 거고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키밸류 캐시를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TTT 레이어가 사용되는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근데 RNA 계열에서 보게 되면 RNA는 스테이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RNA를 함수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TTT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벡터나 아니면 매트릭스로 가지고 가는 게 기존의 방법이죠. 만바나 락커브나 LSTM이나 GL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갔던 거죠. 근데 여기는 TTT는 파라미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을 쓰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레이어를 갖다 구성할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백번을 보게 되면 만마 백번을 쓰고 여기 부분을 갖다 쓰게 될 때 이걸 쓰면 TTT 레이어를 갖다 써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 만마 같은 경우는 만마 100번, 트랜스포머 100번을 쓸 때는 이렇게 좀 쓰는 거고요. 키밸류에 대한 게 있고 큐어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키밸류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거 큐어리 들어가게 되면 그 들어가서 이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컨볼루션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S6가 들어가는 거 대신에 여기 TTT를 넣은 거죠. 두 가지 백본에 대해서 그게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이와 같은 TTT를 해놓고 이제 실험들을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 리니어 모델을 썼을 때 MF를 썼을 때 만마를 썼을 때 트랜스포머 모델을 썼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플렉스를 봤더니 다 같이 열심히 잘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퍼플렉스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래 트랜스포머 모델이 여기 지금 보라색이잖아요. 그 보라색보다 더 나은, 더 좋은 퍼플렉스티를 보이더라. 네, 만바보다도 빨간 게 만바인데 만바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더라. 이런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랭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면 트랜스포머는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지면 쭉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TTT 리니어는 아주 작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MLP라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당연하죠. 그 MLP 레이어 들어가니까 만바보다도 더 시간이 적게 걸릴 수가 있다. 그다음에 컨텍스트 랭스에 따라서 제너레이트된 레이턴시를 봐도 레이턴시가 적더라. 뭐 이런 것다 레이턴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배치 16에 대해서 한 거고 여기는 512에 대해서 한 거. 삼바라는 것도 있는데 삼바는 어떻게 되냐면 만바 모델에 이제 다른 걸 섞은 거예요. 만바는 여기 보게 되면 만바 모듈이 있고 MLP 있고 만바 이렇게 들어갔는데 삼바는 여기에 만바 있고 여기다가 만바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지? 슬라이딩 윈도우 텐션을 갖다 집어넣은 거지. 이런 걸 이제 섞어서 해봤더니 또 성능이 좀 괜찮아지기도 하더라. 뭐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타이탄스입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하겠는데요. 타이탄스는 뭐냐면 어텐션 메커니즘하고 그 뉴럴 메모리 시스템을 결합을 하는 건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쓰는 겁니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런 모델들의 단점이 컨텍스트 랭스가 길어지게 되면 그게 감당이 잘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뭔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롱텀 메모리라는 개념을 갖다 도입을 해야 필요한데 롱텀 메모리를 어떻게 할 거냐? 롱텀 메모리를 관리를 하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로 그냥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스테이트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뭐, 스토리지, 메모리를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롱텀 메모리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얘는 지금 뭐하고 하는 TTT에서 레이어의 스테이트를 뉴럴 네트워크, 뭐, 좀, 꼭 뉴럴 네트워크일 필요는 없지만, 머신러닝 모델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롱텀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쇼트 메모리는 그냥 어텐션 스코어에서 나오는 거고,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랭스가 이제 2 밀리언 이상 돼도 이제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메모리, 뉴럴 네트워크에 다 저장하려면 모든 걸 다 저장하려면 3개 정보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의 컴플렉스가 정의되면 그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정보 패턴은 제한이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본 모든 걸 저장을 하게 되면 폭발하죠. 그렇죠? 망각을 해야 되죠. 또는 선택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뉴럴 네트워크 모듈이 있게 되는데 그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죠? 뭐라고 부르는데 매스 볼드 페이스 그냥 그 매스 볼드 페이스로 돼 있는 여기 있고 여기 마스크는 이제 진한 어, 로만으로 돼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 지금 현재 네트워크의 레이어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프로 들어갈 때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면서 갈 때, 안 하면서 갈 때 이런 걸 구별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셀프 어텐션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좀 생겨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니어 어텐션 하면 이런 형태가 돼 있잖아요. 헤어지시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 얘를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됩니다. 아이덴티 매핑하면 스테이트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스테이트는 현재 스테이트에 입력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그걸로부터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그게 지금까지 봤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또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들이 결국 그걸 하는 거고 그 정보와 입력에 그 사용해서 그걸 모듈에 그 유닛의 출력이 만들어지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기존에 들어왔던 정보가 스테이트로 그냥 관리가 되잖아요. 스테이트로 그냥 관리가 됩니다. 그 결국은 그게 어찌 보면 롱텀 메모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스테이트로 관리가 됩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킬 거냐? 그 전에 이제 모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줄이는 패턴 IMPT 마이너스 얼마 뭐 이렇게 랭크 원 매트릭스를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학습해서 줄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스테이트가 모델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킬 거냐면
기대하고 다른 값이 나오는 거는 뭐 어떤 이제 그 기본적인 철학이 있냐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이벤트를 그런 것들을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기억을 할 거냐? 뭘 기억을 할 거냐? 무조건 얼마만큼 줄이고 물론 그게 입력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밸류들로 업데이트, 메모리 자체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메모리를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기대하고 다른 거. 이 입력이 들어가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 그게 뭐냐? 그 입력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하겠다. 그레디언트가 0이다 그러면 걔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학습할 필요가 없다. 그레디언트가 크면 얘는 입력하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하겠다.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데 입력에 대해서 로스 펑션이 적용이 되고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크다. 그럼 이게 서프라이즈가 큰 거고 큰 서프라이즈, 빅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 학습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다. 패스트 서프라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터리 서프라이즈가 있다. 현재 서프라이즈와 기존의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모멘텀 텀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서프라이즈들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한 웨이트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번에 들어온 녀석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더해주겠다.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가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스테이트가 뭐에 대한 스테이트가 인지가 중요한지 뒤에 대상이 이제 뒤에 볼 텐데 그러니까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스테이트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얘가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뉴럴 네트워크 메모리에 현재 입력의 키에 대한 값이 들어오면 이 키에 대한 밸류가 나오도록 하는 게 로스가 그러니까 이런 게 목적이고 요거의 차이가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 이 녀석에 대한 이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로스를 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되는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들어 여기 현재 녀석에 대한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렇죠?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그냥 모멘텀에 해당되는 녀석이고요. 패스트 히스토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이 녀석은 이제 그 앞에 습됐던 부분을 갖다 잊어버리는 포게팅하는 팩터예요. 포게팅하는 팩터를 알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램이라고 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게 뭘로 봐야 되냐면 웨이트들로 봐야 되니까요. 각각 뉴럴 네트워크에는 웨이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 구성하는 거는 NLP 같은 걸로 하겠다. 롱텀 메모리 같은 걸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NLP 레이어 하나짜리면 그 하나짜리도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개짜리도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레이어 하나짜리를 하게 되면 웨이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되겠죠. 입력의 웨이트 곱해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온 결과가 이 차이다. 리트리버 할 때는 큐어리 매트릭스 입력하고 해서 출력이 되는데, 얘는 프로젝션에서 큐어리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 매트릭스에 대해서 요걸 갖다 집어넣어 갖고 출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패럴렐리제이션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 로스 펑션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미니 배치에 대해서 아까 전에 미니 배치에 대해서 한거 잠시 있었는데 미니 배치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식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에서 하게 되면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니 배치에 대해서는 가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리니어 메모리 유닛이라면 뭐 식을 굳이나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고 청크 단위로 한다는 거는 그걸 갖다 미니 배치로 한다는 소리가 되고 근데 이제 메모리를 뭘로 메모리를 할 거냐. 롱텀 메모리하고 퍼시스턴트 또는 메타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롱텀 메모리는 뭐냐면 현재 컨텍스트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입력, 지금까지 입력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걸 기억을 해서 그 정보를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뭐 메타인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메타 메모리인데 얘는 뭐냐면 입력이 디펜던트하지 않고요.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된 파라미터.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인 메모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얘들 파라미터가 되는.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런 녀석들이 결국 뭐냐면 메모리에 해당되는 녀석을 입력을 해서 트랜스포머 같은 데서 집어넣고 그냥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를 집어넣어 갖고 가서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프롬프트에 대해 더 답을 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LLM 같은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는 정보도 레그처럼 입력에다가 붙여서 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태스크에 관련된 정보도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붙여서 주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러한 리트리브 되는 대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학습된 모델에서 나오고 또는 파라미터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파라미터 자체가 되는 거고요. 모델로 굳이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파라미터 자체가 되는 거고 롱텀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는 LLM 모델이 만들어내는 값이에요. 주어진 입력에서. 그 값을 인풋 토큰 앞에다 붙여서 집어넣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형태를 메모리 에즈 컨텍스트 아키텍처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트랜스포머에다가 원래 입력을 집어넣을 때는 현재 시퀀스에 있는 걸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현재 인풋에 들어온 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여기 있는 녀석의 이제 트랜스포머에 학습되어 있는 웨이트들을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입력에다가 뭘 줄 거냐면 롱텀 메모리에 있는 롱텀 메모리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현재 입력을 집어넣어서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고 관련된 정보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롱텀 메모리에 해당되는 게 인풋 토큰의 앞에 어펜드가 되는 거죠. 프리픽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의 일에 대해서 LLM 모델이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지 물리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지 사회과학에서 대응을 하든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태스크별로 학습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요게 토큰에서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특정 태스크에 대한 토큰 이런 아이디어는 레고에서도 상당한 아이디어예요. 레고 기법 레고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롱텀 메모리는 뭐냐면 입력에 대응되는 관련된 정보를 여기 학습된 모델이 만들어줘서 그게 인풋에 붙여져서 들어가서 결과를 만들어주고 그 결과가 사용이 돼서 여기 메모리가 롱텀 메모리가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타임에 그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 되면서 모델이 동작하고 아주 과거에 대한 정보까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가능해진 게 뭐 때문에 메모리를 갖다 고정된 그러니까 일정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되게 다른 접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타이탄스에서. 되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있는 파라미터들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모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에 대해서 큐어리 벡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큐어리 벡터를 모델에다가 롱텀 메모리에 해당되는 메모리 입력을 줘서 나오는 이 벡터를 인풋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같이 주게 되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업데이트도 새로운 녀석에 대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포머가 동작할 때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게 되면 쇼트 메모리만 쓰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만 써. 너무 컨텍스트 길이를 너무 길게 가지고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만 봐. 근데 롱텀 메모리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그 시퀀스 여기 주어지는데
롱텀 메모리에서 이제 벡터 그냥 두 개 토큰이 만들어져. 그렇게 붙였음. 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 하게 되면 거기에 항상 늘 똑같은 게 이제 붙게 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이팅 하는 걸로 이제 쓸 수도 있다. 메모리에서 게이트 하게 되는데 여기는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가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하면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어텐션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된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이 게이팅하는 값을 만드는 역할로 해서 그 녀석이 쓰여서 결과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얘를 학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웹을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게이팅하는 역할이니까 게이팅을 갖다 잘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쓰는 게 되는 거고. 게이팅을 하게 되면 얘는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쓸 때는 이렇게 되고요. 롱텀 메모리를 쓰게 될 때,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쓰게 될 때는 멀어지게 되면 어텐션을 갖다 적게 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뭘 할 수가 있냐면,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하고, 여기 이제 그 게이팅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소리겠네요, 여기서는. 여기, 어, 메모리에 의한 어텐션 웨이트가 여기 만들어져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 사용되는 그 유스 케이스는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퍼시스턴트 메모리가 있고요. 트랜스포머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봤던 레이어가 그냥 쓰여서 아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있군. 여기 있고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레이어에 의해서 나온 값이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고 이런 게 반복이 돼서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스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흥미로워 보이는 건 첫 번째 거가 이제 흥미로워 보이죠. 롱투 메모리 쓰는 건.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지금 모델을 성능을 평가를 했더니 우리 트랜스포머 플러스도 봤고요. 리텐션 네트워크도 봤고 맘마도 봤고 델타 네트워크 TTT도 봤고 KT 델타 네트도 봤죠. 근데 여기 지금 타이탄스인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퍼플렉스들이 보게 되면 이 타이탄스에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좋았고 그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델들마다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방법을 써서 그냥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타이탄스도 되게 이제 흥미로운 이게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롱 시퀀스인데 롱 컨텍스트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롱 컨텍스트를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학습을 하고 그 실시간을 계속 학습하면서 하게 되면 되게 똑똑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근데 사실 타이탄스는 트랜스포머 모델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 모델들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한 모델들이었고 이제 타이탄스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트랜스포머 모델은 아니고 포스트는 포스트죠. 트랜스포머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러긴 한데 새로운 참신한 접근을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